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온에어 진행의 박구경입니다. 사상 최악의 전세난에 따른 전세값 상승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서울의 중저가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서울 강북 지역의 아파트값이요, 강남 지역의 평균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질렀다고 합니다. 와, 지금 같은 전세 대란이 계속되면 이 중저가 아파트를 매매하려는 수요가 증가되면서 전세값 급등이 매매값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또 좋은 투자 계획 세우시기를 부자 되시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기다리고 있는 일부 내용 한번 볼게요. 먼저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한번 전해드릴 거고요. 보시는 두 지역 전해드립니다. 성북구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다세대 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지역 모두 부촌으로 그리고 또 전형적인 주거지로 우리에게 익숙한 두 곳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고요.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오늘 순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온에어 저희 오늘 이분과 함께 일부 얘기 함께합니다. DNL 종합건설 민철기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민철기입니다. 날씨가 요즘 들어서 상당히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지금 대란이라고 부를 정도로 상당히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에 지금 여겨져 있습니다. 전세는 사실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전세가 많이 부족한 현상이 더해졌는데, 거기에 이번에 이제 새로 한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임대차 3법이라는 것이 통과가 되면서 원래의 취지인 임차인의 보호와 좀 무색할 정도로 지금 전세난이 상당히 심각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과연 뭐고, 그리고 그 중에 핵심인 임대차 3법이 뭔지 오늘이나 또는 다음 주에 걸쳐서 2주에 걸쳐서 이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거는 주택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이 거주를 할 수 있고, 거주를 하면서 무허가 주택이다, 어떤 주택이든 상관없이 개인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전입을 한다면 주택이라고 인정받는 것을 말하고요. 좀 광의로 해석할 수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임대차, 즉 전세 계약이라든지 월세 계약이라든지 반전세라든지 이런 계약에 대해서 민법에 법에 이제 특별법이라는 특례를 적용을 해서 좀 반면적 강행 규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적용을 해서 임차인을 좀 보호하자는 법입니다. 임대인보다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그다음에 주거 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률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은데, 이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벌써 한 40년 가까이 된 1981년에 제정이 됐고, 이거와 비교되는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있는데,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약 2001년 정도에 만들어졌으니까 그래도 이거보다도 한 20년 전부터 임차인을 좀 보호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람이 주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어떤 식생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주를 가장 많이 인정을 해서 먼저 만들어진 법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위해선 최소한 두 가지는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주택을 인도받아야 되는 거. 주택 인도라는 거는 내가 들어가서 살면은 주택의 인도라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냥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냥 빈 상태로 있다, 그건 주택 인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짐을 갖다 놓거나 본인이 들어가 살거나 해서 주택 인도를 해야 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전입신고. 전입신고라는 거는 그 집에 대해서 내가 여기에 삽니다라고 외부적 공시를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주택 인도와 최소한 전입신고 두 개를 하면 이제 임대차보호법의 효력은 발생은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몇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좀 단어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항력이라는 게 있어요. 대항력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누구한테라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임대인은 계속해서 변할 수가 있고, 그리고 경매가 될 수도 있고 매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임대인은 계속해서 바뀔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럼 임차인은 임대인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계약을 치르고 뭐를 한다 그러면 사실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기 때문에 이 대항력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누구든지 대항할 수 있는, 누구한테 매매가 됐든 경매가 됐든 소유자가 바뀌면 누구에게라도 대항할 수 있는 힘, 바로 그게 대항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확정일자라는 거는 어떤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그곳에서 내가 여기에 들어가서 삽니다라고 도장을 받는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대항력과 확정일자의 차이점은 대항력은 누구한테도 대항할 수 있는 능력, 이 확정일자라는 거는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겁니다. 즉 경매가 들어가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그 길자를 기준으로 해서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권리가 생기는 권리가 바로 확정일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서, 그냥 모든 게 어렵다 그러면 제일 쉬운 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르시면 동사무소에 가셔서 전입신고를 하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시면서 거기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대항력과 그다음에 우선 변제권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없을 때는 나의 권리를, 전세금이라든지 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전세권이라는 걸 설정을 했습니다. 이 법에는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는데, 물권이라는 거는 딱 9가지로 정해져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권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전세권을 설정을 해야만 외부에 공시가 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거를 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갖추면, 즉 주택의 전입과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 전세가 설정과 똑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다. 그래서 이 물권과 어떤 전세권은 조금 그 용어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사실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임차인 위주로 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계속해서 지켜져 왔습니다. 지켜져 오는 와중에 이것이 최근에 2020년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2020년 7월 31일 날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아주 더 강력하게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바로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환제, 그리고 계약갱신 청구권, 이 세 가지의 임대차 3법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세 가지가 통과가 되었고, 사실 전월세 신고제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이 된 건 아니고 내년 6월 1일로 유예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어떤 내용이다 정도만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전세와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임차인, 이 당사자들이나 어떤 공인중개사가 직접 가서 30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제도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던 제도이고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위해서 전입 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는 걸로 인해서 정부가 이제 모든 카운터를 했다면, 지금은 무조건 신고를 하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를 함으로써 모든 거래가 이제 투명하게 나타나게끔 만들어주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30일간에 신고하는 게 있긴 한데, 이것은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하면 당사자 간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30일 안에 어떤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유사한 개념이다. 해서 거래 신고뿐만 아니라 전월세 신고를 하게 돼도, 전월세 계약을 하게 돼도 30일 안에 신고를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일단 신고는 확정일자를 대체받습니다. 그러니까 신고를 하게 되면 굳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똑같은 효과가 벌어진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좋고, 6월 예정인데 아직은 어디까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나 대도시 정도가 될 것 같고, 오피스텔은 제외하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유동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왜 그럼 전월세 신고제를 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이 4가지 정도를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일단 전월세 시장이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대부분 좀 고가의 아파트라든지 고가의 빌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본인의 권리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전입 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기 때문에 카운터가 되고, 그리고 다 나타나지만 전국에 지금 22% 정도, 또는 서울에는 좀 많아서 44% 정도만이 전월세 신고를 하고 있다. 그 이제 전입 신고라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에 있는지, 거래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파악을 위해서 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양지에, 음지에서 양지로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걸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됩니다. 예전에는 전월세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월세도 얼마를 받는지, 임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투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만큼 세수가 확대되는 증거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세 번째는 이제 모든 걸 전산화시켜서 시스템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 뭐 전국적으로 22%밖에는 양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모든 전산화가 된다면 그 전산화를 기반으로 해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한 이유가 있고요. 네 번째는 신고제 하나만으로는 사실은 효과를 적용은 많이 어렵지만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상한제 그리고 계약갱신 신청 요구권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통해서 서민의 어떤 전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과연 의무자나 뭐 기간이나 이런 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일단 약간은 변경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도입은 전월세 신고는 거의 요즘에는 중개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중개사무소에서 중개사가 하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었는데 사실 과태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매 거래는 중개사가 하게 돼 있지만 전월세 신고는 사실은 뭐 그렇게 큰 그 중개보수가 발생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은 좀 변경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지금 원하는 일단 중개사가 하는 걸로 그래서 신고를 30일 안에 중개사가 하는 걸로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중개사가 하지 않았다. 그러면 임대인이 하게 돼 있습니다. 임차인이 하지 않고 임대인이 가서 신고하는 걸로. 물론 이제 임차인이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임대인이 신고를 하게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30일 안에 똑같이 거래 신고하고 똑같이 관할 시군구에 신고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 시군구에 신고를 하면 되는 걸로 지금 적용이 돼 있고요. 네 번째는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강제 규정이 없다 보면 사실은 굳이 신고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강제 규정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까지의 어떤 과태료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신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마지막으로 효과 어떤 효과가 있느냐 그런 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과는 첫 번째는 상당히 투명해진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지는 투명성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부작용 중에 하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작용이 있을 거냐면 이 전월세를 신고를 안 하는 것들은 물론 세수를 적게 내기 위해서 임대소득에 대해서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지만 이 고액의 전세가 들어가는 경우에는 일부러 그 자금을 어떤 확인을 좀 피하는 방법으로 해서 예를 들어 전세 10억짜리, 뭐 전세 5억짜리 이렇게 해서 전세에 들어갈 때 뭐 젊은 사람 20대가 전세 5억을 구하는 게 5억 금액을 구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굳이 전입 신고를 안 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의 어떤 투명성이 제고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축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늘어나는 세금만큼은 오히려 신고를 통해서 어떤 임차인에게 전가가 돼서 전세나 월세 금액이 좀 상승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신고제가 내년 6월에 도입이 된다면 사실 조금은 지금 뭐 다음 주에 볼 전월세 상한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 때문에 전세 금액도 많이 오르고 있고 많은 혼재들이 해서 지금 혼선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떤 그것들이 내년 6월까지 자리 잡히지 못한 상태에서 전월세 신고자마저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조금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전월세 신고제는 도입하기 전에 조금 법령적인 검토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가 이루어지면 전월세 시장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주택 임대차 보호법 관련해서 또 종합적인 얘기 들려주셨습니다. 궁금한 내용 참 많으실 텐데 명쾌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대표님과 직접 얘기 나눌 수 있는 1대1 상담 좀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방금 들으셨던 그 내용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텐데 특별히 주제가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 제시라는 타이틀로 함께합니다. 소액으로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일러주신다고 하니까요. 미리 신청하시고 좋은 투자 정보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철기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지금부터 이제 저희 두 곳 지역 얘기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나보실 곳은 성북구 성북동이 기다리고 있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4호선 한성대 입구역과 가깝고요. 시세가 3억 6천에서 3억 8천 정도. 지금부터 성북동 얘기 함께하시죠. 네. 자. 참 부촌이고 전형적인 이제 주거지로 안정적으로 생활하시려는 분들께 상당히 또 인기가 많은 곳입니다. 성북동이고요. 어떤 매력이 있는지 대표님의 설명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성북동은 뭐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부촌의 이미지가 상당히 강한 곳입니다. 우리나라의 3대 부촌 하면 성북동, 그리고 한남동, 뭐 연희동 이렇게 해서 많이 부촌이라고 불려져 있는데 이 성북동이 부촌이고 예전부터 뭐 넓게 땅을 쓰고 한 분들이 많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주거가 오래된 집들이 많고 그래서 열악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북동이 지금 계속해서 탈바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성북동을 제가 이제 추천하는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빌라나 이런 것들이나 단독주택 이런 것들은 가장 핵심이 과연 재개발을 할 것이냐 또는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정비를 할 것이냐 재생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 성북동은 바로 1구역이라는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 이 현재는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어떤 공공재개발 구역에 신청한 그런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제가 투자 포인트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위치입니다. 일단은 재개발을 하는 것도 상당히 큰 호재지만 과연 어디서 재개발을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서울은 특히 중심 업무지구인 종로를 중심으로 또 여의도를 중심으로 삼성을 중심으로 3핵이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데 바로 이 핵심인 중심 업무지구에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그런 입지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직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탄탄한 임대수를 받침으로 임대수로 인해서 집가 상승이 상당히 확실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그냥 집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업시설이 너무 많은 것도 아니고 이 성북동은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지구 단위로 계획이 설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내 맘대로 어떤 개발을 할 수도 없고 지구 단위로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역사 문화가 보존돼서 같이 어떤 주거와 역사 문화가 같이 이루어지는 그런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변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투자 포인트를 잡았고요. 그럼 위치와 그러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4호선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밑에 충무로에서 영동에서부터 올라온 4호선이 바로 한성대 입구역, 상당히 많이 유동거리가 많은 한성대 입구역의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바로 성북 1구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이 성북 3구역. 이번에 3구역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서 다 해제가 된 이후에 약간 일부분을 재척을 하고 5구역으로 지금 명칭을 바꿔서 이 지역 또한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1구역과 3구역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조금 더 멀리에 2구역과 4구역이 있는데 2구역과 4구역도 나름대로 재개발을 진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쪽 일대는 밑에 삼선이라든지 어떤 위에 기름이나 미아, 장유와 같이 그런 강북 지역의 새로운 신흥 강자로 뛰어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으로는 정릉이라든지 어떤 역사 문화를 보존하는 지역도 있고 밑에는 서울대학병원 같은 대형 병원도 있기 때문에 입지로서는 상당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과연 호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성대역 입구는 사실 명동으로 가고 핵심 지역으로 중심 업무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인가 많은 그런 4호선을 가지고 끼고 있지만 사실 하나밖에는 없기 때문에 좀 부족했는데 동북선이 이제 슬슬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십역부터 시작을 해서 미아사거리를 거쳐서 상계역까지 가는 그런 동북선이라는 것이 지금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부 지하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동북선이 좋은 거는 사실 2호선, 5호선 같은 그리고 더 좋은 뭐 6호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지하철역의 가세는 이 지역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드디어 말로만 진행하던 것이 이제 착공을 시작했기 때문에 동북선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그 근처에 있는 것들의 가치 상승은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래서 호재로 봤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도 말씀드린 역사문화보행은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그래서 녹지축을 형성을 하고 상당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역사문화의 지구 단위로 만들어져서 뭐 보존할 것들은 보존하고 개발할 것들은 개발을 하고 그래서 나 혼자 개발이 아닌 어떤 체계적인 개발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성북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한성대역구에서 바로 나오자면 지금 계속 공사를 해서 지금 한 3층 정도는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창작연극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약 500억 규모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창작연극 지원센터라는 거는 지금 대학로 쪽으로 소극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산재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집결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공연도 즐기고 뭐 문화도 즐기고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도 즐길 수 있는 것으로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이 완공이 된다면 대학로 쪽에 있는 젊은 층을 즉 해화 쪽에 있는 젊은 층을 이쪽으로 성북동으로 해서 많이 이전할 수 있는 그래서 상당히 집가나 이런 것들에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호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공공재개발 사업입니다. 물론 이따 말씀드린 연희동도 지금 공공재개발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지만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거는 70여 군데가 신청을 했고 한 15에서 20군데 정도로 확정을 될 건데 다른 거를 떠나서 공공재개발은 재개발을 공공과 같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행 속도가 빠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10년 걸릴 것을 5년 만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상당히 빨리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북 1구역은 2,000세대 이상으로 해서 지금 공공재 개발을 신청을 해놨고 이제 확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2구역, 3구역, 4구역 전부 다 지금 다양한 형태로 물론 이제 3구역 같은 경우는 똑같이 공공재 개발을 신청을 했고요. 2구역과 4구역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계속해서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북동에 한성대역 입구 위쪽에 성북은 1, 2, 3, 4구역이 전부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르게 변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현재 투룸 시세가 3억 6천에서 3억 8천, 심지어는 4억까지도 가는 시세가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세가 2억 5천에서 2억 6천 정도로 지금 투룸 형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은 전세금을 제외한다면 9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로 성북대 다세대 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성북구 성북동에서 다세대 주택 전해드렸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번호 서울전화 1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가보실 곳은 연희동 기다리고 있어요. 서대문구로 옮겨갑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후에 이제 강북선 신설 예정역과는 걸어서 5분 거리로 만나게 됩니다. 시세가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지금부터 연희동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연희동 왔어요. 또 어떤 매력이 있는지 투자 포인트부터 한번 짚어볼게요. 네, 연희동은 뭐 예전부터도 살기는 상당히 좋고 공기 좋고 안산공원이 바로 뒤에 있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뭐 산책로도 상당히 좋고 그리고 명문 대학들이 그곳에 많은 대학들이 거의 9개 정도 되는 대학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젊은이들로 인해서 활기찬 거리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희동은 상당히 많이들 이름도 붙여져 있고 조용하고 쾌적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저는 투자 포인트를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연희동에는 사실 뭐 살기 좋고 젊은이들 많고 뭐 다 좋은데 지하철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추진하는 걸로 해서 강북선이 신설이 예정이 확정이 되어서 이제 재정 사업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어떤 상당히 빨리 진척될 것 같은데 목동에서부터 올라오는 강북선이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뭐 타당성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거칠 때마다 계속해서 집가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제가 추천 포인트로 일단 잡았고요. 두 번째는 인근이 다 개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가재울 뉴타운, 뭐 연신내 아니면 뭐 대조 가련 같은 뉴타운이나 재개발 지역들이 계속해서 변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변모와 그리고 상권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큰 투자 포인트로 조여지고요. 세 번째는 핵심입니다. 공공 재개발이 또 추진되는 지역입니다. 서대문구에 5개 정도의 어떤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 지금 연희동이 신청을 해어 있기 때문에 이 재개발 구역의 참여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위치는 한번 보겠습니다. 위치는 바로 앞에 이렇게 홍제천이 지나갑니다. 자전거 도로도 잘 돼 있고 도보로도 잘 돼 있는 홍제천이 지나가고 그 위에는 내부선안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바로 뒤에는 안산도시공원이 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공원이 있다 보시면 좋고 홍제천을 건너자마자 이쪽이 바로 DMC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가재울 뉴타운 거의 3만 세대 가까이 되는 곳이 전부 다 바뀐 예전에는 뭐 천지개벽이 됐다 할 정도로 상당히 바뀐 그런 뉴타운이 있고 위에로는 연신내역 그리고 홍제 그런 것들이 많이 지금 대규모로 지금 집들이 완전히 변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연세대, 이화여대, 뭐 서강대 같은 명문 사립이 있는 그런 곳에 위치한 바로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호재를 몇 가지만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바로 뉴타운들이 바로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끝나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그런 뉴타운 거의 10년, 20년에 걸쳐서 지금 가재울 뉴타운이 다 완성이 돼서 아마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되면 모든 가구가 다 들어와서 이제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됐다. 그래서 그쪽의 집가의 상승은 인근까지 계속해서 오는 풍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연희동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곳이다. 그리고 개발의 압력을 상당히 받는 곳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로 공공재개발 사업을 추진한 지역입니다. 이 일대, 홍현아파트 일대로 해서 이쪽 일대가 지금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고 구역을 만들어서 지금 동의를 받아서 공공재개발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재개발이 된다면 밑에 그 프로지오 아파트하고 동시에 같은 아파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큰 규모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 그래서 많이 낙후돼 있습니다. 낙후돼 있는 곳이지만 이곳이 공공재개발로 인해서 새롭게 변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 번째는 상권의 진화입니다. 이 상권이라는 거는 예전에는 이 신촌역 위주로 많이 알아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알듯이 신촌역에 젊은이들도 많고 먹거리도 좋고 뭐 다양한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신촌을 많이 좀 이용을 하다가 너무 집가가 상승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홍대 쪽으로 많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홍대 쪽으로 옮겨서 홍대 쪽에 계속해서 상권이 발달하다가 똑같이 또 지대 상승과 여러 가지 효과가 일어나면서 양쪽으로 밑에는 상수역, 위에는 연희동 쪽으로 지금 상권이 점점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권의 발달은 신촌이나 홍대 보셨듯이 가격 상승과 그리고 집가의 상승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큰 상권의 발달은 호재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긴 해도 젊은이들 많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 포인트를 한번 살펴드리면 이 지역은 바로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 다세대 주택은 다 만들어져 있고 5층짜리 건물이기 때문에 어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서 상당히 쾌적하게 살고 있는 곳이다라고. 그리고 이제 강북선이 들어오는 5호선, 강북선이 들어오는 예정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고, 마지막으로는 홍제천과 그리고 차로는 내부순환로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으로 가격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시세는 현재 3억에서 3억 2천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세는 2억 1천, 2억 2천에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금은 9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연희동의 다세대 주택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격 정보까지 연희동 얘기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4시 27분 44초 지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2638-3994,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2부 넘어왔고요. 2부에서도 역시 저희 두 곳 가보실 거고요. 제가 지역 좀 일러드릴게요. 먼저 만나보실 곳, 좀 살기 좋은 곳이죠. 서초구 양재동 기다리고 있습니다. 투룸 다세대 만나보시고요. 이어서는 여기도 참 젊은이들 많은 곳이에요. 마포구 염리동에서 다세대 주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먼저 가실 곳은 저희 서초구부터 준비가 돼 있고요. 양재동 갑니다. 투룸 다세대 주택 3호선과 신분 당선 환승하는 양재역에서 걸어서 7분 거리입니다. 시세가 4억 8천에서 4억 9천만 원대. 지금부터 양재동 얘기 함께합니다. 이분과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뭐 이 지역의 소개에 들어가기 앞서서 뭐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 분위기가 참 다시 이제 서울 쪽으로 유턴을 했거든요. 네, 3개월간 그가 이제 서울 쪽 라인들이 뿐만 아니라 뭐 투기 등등의 여러 규제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거기에다가 뭐 세금적인 부분들까지 더해지면서 서울 쪽에 고공행진을 이어갔었던 부동산 아파트 가격대들, 부동산 가격대들 상당히 고공행진으로 부담감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비규제 지역들 라인들로 비규제 지역들 쪽으로 많이들 넘어가면서 뭐 파주라든지 김포쪽 라인들로 또는 시흥이라든지 이런 또는 또 지방 쪽 라인에 개발 호재가 있는 그런 쪽 라인으로 돈이 많이들 흘러 들어갔죠. 자, 근데 제가 11월 달에서부터 아마 11월 달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것은
다시 유턴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쪽으로? 입지가 좋은 쪽으로. 자, 그리고 지금 다 규제가 어떤 웬만한 지역들 다 규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들, 결과적으로 그런 지역에서 미리 빠져나온 돈들이 대부분 다 가는 곳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뭐냐? 결과적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을 때 가장 많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많이 또 상승시킬 수 있는, 또는 그런 곳으로 몰릴 수 있는 지역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곳들은 대체적으로 입지가 좋은 곳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지역, 특히나 이제 강남 3구 라인에서는 가장 저평가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에서는 강북의 또 강남이라 할 수 있는 마포 지역의 변화되는 지역들을 한번 유심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그죠? 네, 지금 굉장히 또 이 양재동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양재동을 관심 가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지금 내년에 이제 봄 시즌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예비 신혼 부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 2, 3천만 원 가지고 또는 3, 4천만 원 정도 가지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들 보고 계시기도 하고요. 자, 일단은 노선이 뭐 기본적으로 3호선이 있지만 이제 제3의 황금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분당선을 또 가지고 있어요. 양재역에서 도보권으로 약 한 7분 정도 라인인데 이 7분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역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양재동 안에서도 카페거리, 네, 천변을 바로 끼고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도보권으로는 약 7분 정도 라인을 추천드리겠고요. 추천 유형은 투룸 다세대입니다. 그리고 금액대가 지금 현재 강남 쪽 라인들 조금만 넘어가면 테헤란로 아니겠습니까? 테헤란로 라인들 강남역이나 역삼, 뭐 선능 이쪽 라인들 가보시면 투룸들이 5억을 넘고 5억뿐만 아니라 중반 후반을 지금 달리고 있는데 서초구 양재동은 비교적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5억이 넘지 않는다. 예상 실투자 금액은 전세 안고 투자하셨을 때 3, 4천 정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추천드리는 세 가지 포인트는 일단 인프라 시설들이 상당히 좋아요. 살기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어떻게 좋은지는 뒤에 입지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살기 좋다 보니까 거주 만족도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기도 하고 그만큼 다른 여타 지역에 비해서 부동산의 가격대들이 조금 저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싼 곳을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양재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임차 수요가 워낙 풍부해요.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호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교통의 호재에서부터 땅값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호재들까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포인트를 짚어드렸어요. 자, 일단은 이제 뭐 입지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는 교통을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서울 안에서도 당연히 서울이라고 하는 곳 자체는 대중교통들이 워낙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을 가셔도 다 좋습니다. 자, 하지만 그래도 그런 교통적인 부분들이 어떤 노선 그리고 또 어떤 대중교통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느냐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인데 자, 양재동이라고 하는 지역들 특히나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지역은 이 천변 라인을 따라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강을 갖지 못했다면 네, 천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양재천 가보시면 정말 잘 갖고 놨어요, 주변에. 이 양재천 카페 거리를 통해서 탄천까지 이어지는 라인까지 자전거 도로며 또는 도보 뭐 사실 운동하기도 좋고 잘 갖고 놨더라고요. 상상을 해보신다면 내가 내 집 앞에 또는 한강변 주변으로 그렇게 잘 갖춰져 있는 곳들 가보시면은 여기쯤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양재천변을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 거리 라인들이 당연히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자, 교통편으로 가보자면은 양재동은 3호선과 신분당선 라인들이 있죠. 예, 신분당선이 몇 안 되는 그 노선이 저기 강남을 좀 지나다니고 있는데 신분당선 되게 중요해요. 예, 내가 2호선 놓쳤고 9호선 놓쳤고 그렇다면은
신분당선 아직 연장선에 대한 혜택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필히 가져가셔야 할 노선 중에 하나라는 점을 체크해드리고 싶고요. 사실 뭐 이 신분당선 때문에 광교, 뭐 수원 쪽 라인들 금액대들 엄청 올랐습니다. 이 라인들 위쪽 라인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용산으로 거쳐서 서북부 라인들까지 거쳐 지나갈 거기 때문에 신분당선은 충분히 힘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뭐 프리미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많죠. 수세권도 있지만, 네, 수세권도 있지만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원들이 많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 공원들, 외봉재산들 등등 있기 때문에 양재동이라는 곳에서 상당히 가까운 곳에 숲세권의 프리미엄도 있고 수세권의 프리미엄도 있고 신분당선의 또 힘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좌측편으로 보자면 서초 IC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이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또 옆에 있죠. 네, 경부고속도로 개발들 지금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점점 밑 동탄에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다면 어찌 보면은 강남 3구에서는 가장 먼저 개발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초 이 양재동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주변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 뭐 강남역 상권도 사실 도보권으로 15분 거리면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서울 교대 남부터미널 위쪽 라인으로 고속터미널, 그 또 오른쪽으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요즘에는 우리가 지금 전세가 굉장히 또 귀한 시장이잖아요. 지금 상당히 물론 그게 아파트만 전세가 많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이 빌라나 다세대 주택 제2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파트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지금 현재 또 마찬가지로 전세난을 겪고 있는 것이 이런 빌라들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전세난을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현재 완화가 되지 않는 한 전세난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속이 될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 재개발이나 재건축들 이슈가 있는 곳들 주변으로는 앞으로 임대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 효과를 받아보시자면은 이렇게 재건축 이슈들이 있는 곳들 찾아보시는 거 좋겠죠. 투자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말씀드렸던 또 다른 이유는 아이들 키우기도 좋은 곳인 게 바로 조금만 넘어가 보면 도곡 대치동 라인들의 이제 학원가들을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학군 내 뭐 학원가들의 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또 프리미엄을 가져갈 수가 있겠고요. 뭐 우리는 또 일자리도 많이 있는 곳을 찾지 않습니까? 항상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많이 몰리는 곳에 돈이 또 몰리기도 하고요. 사람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인프라가 더욱더 확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임차 가격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파생되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많이 몰릴 수 있는 곳을 찾으셔야만 해요. 찾아야만 하고요. 자, 그러기에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일자리가 늘어나는 부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일자리가 가장 많이 있는 곳들 위주로 찾아야만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강남에 왜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들, 고가의 부동산을 형성하고 있는지, 또는 뭐 마곡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뭐 이런 라인들 보시자면 대체적으로 고액 연봉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들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야 된다면 당연 양재동 또한 마찬가지로 직주 근접성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기도 해요. 가까운 곳에 뭐 도보권 거리로 테헤란로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 위쪽 라인에 뭐 보은사로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관광, K 의료 관광의 뭐 산업벨트가 구성이 되어 있기도 하고, 남부수안로 쪽 라인들 같은 경우에 의료에서부터 R&D 연구단지들이 하나둘씩 확장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직주 근접성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기도 하고, 서초 라인들에서는 또 정보사부지의 일자리 타운이 또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하고, 우측으로는 삼성역에서 GTX 신호선을 이용한다면 삼성에서부터 양재까지 바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한 개 노선이 또 추가로 구성이 되는 부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국제외교를 복합지구 개발 소식도 양재동에는 충분히 미칠 수 있는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통, 지금 뭐 사실 뭐 3호선과 신분당선을 말씀드렸지만 그 위쪽 라인에 가보자면 뭐 2호선이라든지 뭐 분당선, 그리고 뭐 7호선, 뭐 9호선, 그리고 주변으로 좌우 양옆으로 간선도로망,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등등 이렇게 다양한 고속도로망과 교통망들을 두루두루 갖춰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 내 이동성뿐만 아니라 타 지역으로 이동성도 상당히 좋은 그런 곳이기 때문에 입지가 상당히 또 교통적인 측면에서는 입지가 상당히 강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개발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일자리 타운 자체가 상당히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더욱더 늘어난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한 가치 상승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또 있습니다. 양재 R&CD 특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까지 계속해서 확장이 지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중소기업이라든지 또는 대기업들이 연구단지들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양재동으로는 그런 라인들의 일자리 업종들이 대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고액 연봉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충분한 가치 상승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또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넘어가 보자면은 이제 서초대로 강남대로 라인들 가보신다면 이런 그 지구 단위 계획들이 발표가 되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뭐 롯데키성 부지라든지 코오롱 부지의 개발들이 남아 있죠. 뭐 용적률 상향시킬 것이고 그 안에 어떤 것들 초고층 35층 이상의 초고층 빌딩들이 들어설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안에 뭐 상업시설, 업무시설, 쇼핑시설 이런 것들을 늘려서 일자리와 더불어서 편의시설들을 대폭적으로 확충을 시키면서 주변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이에요. 자, 그리고 뭐 이런 GTX 노선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GTX A 노선, B 노선, C 노선이 있죠. 이건 다 누구나 알아요. 그죠? 이 세 가지 노선 중에서 서울 강남 3구에 교차하는 지역들이 삼성역과 수서역과 양재역밖에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양재역은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고 유동인구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어요. 삼성역에서부터 양재까지도 한 정거장밖에 안 되는 그런 노선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재는 지금보다 더욱더 무한 가치의 발전이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신분당선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1단계 구간이 완료가 끝나는 게 아니죠. 2에서 2단계까지도 구성이 된다면 용산의 대형 업무타운까지도 조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충분히 받아보실 수 있는 노선이라는 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네, 구성되기 이전에 잡으시는 것이 좋다라고 늘 말씀드리죠. 자,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앞서 입지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서초 IC가 바로 옆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에 10월달 발표되었던 내용들인데 양재 우면 쪽 라인으로 양재 플랫폼 시티가 개발된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제 기능을 못했던 부분들을 대폭으로 좀 살릴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같이 주변에 R&D 특구와 같이 맞물리면서 양재 직장인들이 대폭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되었죠. 양재동 많이 바뀔 겁니다. 많이 변할 거고요. 서초의 끝자락이라고 해서 이제는 좀 등한시하는 그런 동네가 등한시할 그런 동네가 아닙니다. 앞으로 발전 가치를 보신다면 양재동은 내가 정말 지금 3, 4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강남 3구의 마지막 땅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빠르게 금액 정보 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네, 가격 보자면 일단 강남 3구에서 5억 원대 미만의 마지막 라인들 4억 8, 9천이고요. 전세 한구 투자하신다면은 3, 4천만 원 가지고 투자할 수 있고요. 요즘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 뭐 직계 존속 라인들, 직계 존속 같은 경우에는 5천만 원 미만이 비과세이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물려주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향후에 10년, 20년 후에는 몰라보게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20대라든지 20대가 되지 않은 그런 자녀분한테도 많이들 넘겨주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대출을 안고 투자하신다면은 약 한 2억 2천 정도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보증금 5천만 원에 120만 원 정도 예상 가능하겠습니다. 양재동 다녀왔습니다. 방송만 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이번에 저희 마포 갑니다. 염리동 기다리고 있고요. 다세대 주택 2호선 이대역에서 1분 내로 만나봅니다. 시세가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 지금부터 염리동 얘기 들어볼게요. 자, 어떤 지역인지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일단 세 가지 마포 염리동 이제 많이 이곳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변하는 곳이에요. 제가 많이 변하는 곳이고 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나빠지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점점 좋아지고 개선이 되는 곳입니다. 자, 세 가지 생활 인프라 좋고요. 직주 근접성 상당히 뛰어나고요. 거기에다가 신촌 라인들까지도 가깝기 때문에 이 주변에 상권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 그만큼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지역 중에 하나라는 점. 높은 거주 인구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동 인구 또한 많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워낙에 풍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용산과 여의도의 개발들이 점차 하나둘씩 진행이 된다라고 봤을 때 그만큼 바로 옆에서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마포 지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효과를 받아볼 수 있는 곳. 아직 개발조차 지금 진행 중인 곳과 진행 중이지 않은 곳도 아직은 남아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공시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포 지역들 몰라보게 정말 강남 상구 못지않게 올라가고 있는데 세금만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땅값도 같이 동시에 상승한다는 부분들 참고하시고 땅값이 상승한다면 뭐도 같이 오른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입지적인 부분 주변에 대학교 학생들 많죠. 홍대 거리뿐만 아니라 여의도 영등포, 용산 국제업무단지 그리고 종로 광화문 라인들, CBD 권역 라인들까지도 상당히 가까운 곳에 직주 근접성을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염리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편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뭐 2호선 라인도 있고요. 5호선 라인도 있고 6호선 라인 있고 공항철도 있고 경의선 있습니다. 바로 위아래 양옆으로 이렇게 좋은 노선들을 다 두루두루 끼고 있기 때문에 교통의 정말 요충지 중에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아현뉴타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 염리 4구역이 2015년도에 해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다시 꿈틀대면서 지금 개발행위 제한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이 4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물건들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당연히 이런 지역들, 이런 물건들은 뭐 3억 미만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해가는 지역 안에서 다소 빠져 있기도 하지만 변해가는 부분들은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좀 확실하지 않습니까? 아직은 진행 중이진 않지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변해가는 주거 환경들을 충분한 그런 기대 심리를 가져가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초역세권 정말 1분도 되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염리동의 물건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점, 네, 참고해 보시면서 여러 뭐 공덕 업무지라든지 뭐 홍대 신촌 상권들 주변에 가깝기 때문에 뭐 주변에 가깝게 이런 대규모 상권들을 이용하기는 상당히 편리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도 이렇게 녹지권이 많은데 당연히 화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공원으로 탈바꿈이 될 예정이고요. 그만큼 또 하나의 한강의 명소가 탄생한다는 점. 그리고 블록체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4차 산업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창업 지원 형태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를 담고 있는 이런 창업진, 특히나 젊은 층들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지원 형태가 이 마포에도 지금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젊은 층들의 일자리 인구가 더욱더 많아질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염리 4구역 안에서도 이제 지금 현재 아현뉴타운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죠. 아현뉴타운이 2022년도에 다 모든 세대가 입주가 다 끝납니다. 다 끝난다면 도로 혼잡들이 되는 부분들이 다 개선이 될 것이고 주변에 낙후되어 있는 주거 환경들도 대폭으로 개선이 될 것이고요. 물론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택가들도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들이 다 완성이 되기 이전에 땅값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염리 4구역 지금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염리 4구역 안에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시간이 걸릴 뿐 재개발한다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 지금 눈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거 환경이 상당히 안 좋은 지역들 염리 4구역뿐만 아니라 대흥 5구역, 염리 5구역 등등등 지금 현재 많은 부분들이 재개발로 인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바로 가까운 곳에서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대역 앞에 염리동을 추천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금액적인 부분들 마포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4억 원 미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억 7, 8천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안고 만약에 투자하신다면은 충분히 시세 10년을 바라보시고 가져가신다면은 충분한 투자금 내가 투자하셨던 금액 이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는 곳입니다. 자, 2, 3천만 원 가지고 정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겠고요. 자, 그리고 월세 시에는 약 한 1억 5천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1억 5천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2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한 3천에 100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한 지역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정보까지 쌤이나 이사님 빠르게 좀 알려주세요. 네. 네, 세미나 저희가 죄송합니다. 화요일과 일요일 날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네. 제가 하도 상담을 많다 보니까 막 요일도 막 제가 잊고 있습니다. 자, 2021년도 부동산 투자 설명회입니다. 일단 내년에 부동산 전망들 간단하게 알려드리고 투자의 방법에는 직접적인 부분들과 간접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들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날 오후 1시에요. 선착순으로 진행이 되고요. 코로나 사태인 만큼 저희가 개인 상담으로 저희가 1대1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래 전화번호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요일과 일요일에 마련되는 세미나도 놓치지 마시고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은 서울전화 2638-3994 문자는 샵 3989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 여러분께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